안녕하세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된 브이리스 VR의 대표 권정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브이리스 VR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의 이제 방향과,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어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이론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보통 뭘 하죠?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약을 처방받죠. 그런데 이제는 알약이 아닌 스마트폰 속의 픽셀, 즉 소프트웨어 앱을 처방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알약에서 픽셀로 디지털 치료제의 진화와 2.0 시대의 개막입니다. 과거 독립적인 앱 중심이었던 1.0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기존 신약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는 2.0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명암부터 한국의 혁신적인 수가 모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만보기나 수면 기록 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치료제일까요? 아닙니다. 화면 원형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바깥쪽에 단순한 인허가가 불필요한 이제 웰니스 앱이나 일반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달리 디지털 치료제는 고도의 임상 근거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를 뜻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가? 두 번째,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가 목적인가? 세 번째, 작용 기전에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즉,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니라 처방, 임상, 인허가가 동반되는 진정한 이제 의약품인 것이죠. 그럼 기존 의약품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세대 화학 신약, 대표적인 굉장히 오래된 이제 약이죠. 아스피린은 좀 과장되긴 했지만 평균 한 3조 원이 드는 고비용과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했고 독성이나 부작용도 존재했었죠. 그리고 2세대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 인슐린 주사제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여전히 고비용이고 면역 반응 등의 부작용 한계가 있었습니다. 3세대 디지털 치료제 앱이나 저희 브이리스 VR이 만들고 있는 VR 등이 있는데 개발 비용이 100억 원에서 200원 100억 원 투자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조금 짧고요. 몸에 약물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디지털 인지 행동 교정을 활용한다. 디지털 인지 행동 치료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개인 건강 기록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맞춤형 정밀 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뚜렷하다 보니 이제 시장 성장세도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죠.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의료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의료 패러다임도 변환되고 있습니다. 단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예측, 맞춤, 참여, 포피 기반의 정밀 의료로 변화하고 있고요. 디지털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3법 완화 등을 통해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제도도 따라가야 되겠죠. 선진국들은 이미 안정성 검증을 넘어서 신속한 시장 진입과 건강보험 등재 등으로 이제
규제를 해소하고 있는데요. 미국 특히 대표적인 FDA 같은 경우에는 시판 전 허가 요건을 유예해주고 실사용 데이터 수집을 전제로 한 프리서티피케이트라든지 템포 등 신속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디가라는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 신속 등재 절차를 도입해서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보험 처방 및 상환 체계에 즉각적으로 편입시켜 줍니다. 일본 또한 이제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뼈아픈 실패 사례도 있죠. 2017년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던 약물 중독 디지털 치료제 리셋의 개발사 페어프라틱스가 이제 2023년에 파산을 했는데요. 정부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왜 상업적으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높은 단가 책정, 제한적인 보험 급여 환급, 그리고 환자의 지속적인 사용 동기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허가가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남겼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보험 등재 체제가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방 인터페이스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 처방 인터페이스 통합이란 건 뭐냐면 이제 의사가 진료하는 짧은 진료 시간 내에 의사들이 쉽게 처방하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EMR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수능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효과를 넘어서는 이제 임상적 유효성 입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환자가 꾸준히 쓸 수 있게 만드는 이제 매력적인 UX 디자인이라든지 컨텐츠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커다란 장벽인 규제와 시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도입을 위해 심사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하는 혁신 의료기기 통합 심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했고요. 이 과정은 3단계로 나뉘는데 30일 만에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고 부처별 개별 심사를 일어나 해서 80일 만에 인허가를 받으며 최대 3년간 임시 등재를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 선별 급여나 비급여로 처방되며 실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우수한 IT/B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 최적의 테스트 베드로 그 디지털 치료제의 어떤 그 선제적인 이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거쳐서 탄생한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국내 1호 에임메이드의 솜즈가 있는데요. 2023년 2월 승인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제입니다. 의사 처방을 받아 수면 일기를 쓰고 의료진의 피드백과 카페인 제한 등 맞춤형 행동 교정을 제공하고요. 국내 2호로는 이제 웰트의 슬립큐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23년 4월에 승인된 불면증 치료제로서 환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수면 효율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들 외에도 시야장애, 호흡재활, 우울증, ADHD 등 아주 폭넓은 적응증에 대해서 25개 이상의 품목이 임상시험 계획과 이제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병원에서 처방되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면 아까 본 것처럼 페어프리틱스처럼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의라고 하는데요. 수익화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료를 5,230원, 효과평가료를 16,13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 의사들이 진료 시간 내에 환자에게 앱 사용법을 교육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즉 처방 동기를 신설했다는 점이고요. 둘째,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제 급여 트랙을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진화 방향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쏨즈나 페어 테라피틱스 같은 앱들은 특정 이제 질환에 단독으로 처방되는 DTX 1.0 쪽, 즉 이제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 모델이었는데 이는 이제 환자가 앱을 꾸준히 쓰게 만드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치료제 2.0이라고 해서 융합의약품인데요. 이는 기존의 신약이나 약물의 인공지능과 행동 중재 솔루션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약물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관리하고 복용 타이밍을 최적화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약과 결합해서 어떤 보완제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융합 솔루션으로 뇌 속에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표적 약물인 레켐비와 경도 인지 장애 환자용 맞춤형 훈련 솔루션인 슈퍼브레인을 결합해서 이제 인지 기능을 저하하는 이제 솔루션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수면 장애 융합 솔루션인데요. 수면 보조제인 졸립지와 웰트의 인공지능 솔루션 에이전트 Z를 결합해서 웨어러블 생체 신호를 분석해서 불면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장 최적의 약물 복용 타이밍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비만 당뇨 대사질환 융합 솔루션도 있는데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 임상과 베이글랩스의 행동교정 솔루션이 결합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고 약물 중단 후에도 요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의 성공 요인을 위한 4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서 이제 제약사가 신약 개발 단계부터 디지털 치료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신약과 디지털 치료제를 같이 개발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처방 워크플로우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직관적으로 처방하고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병원 EMR 시스템과 연동되는 UI UX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환자 순응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강요가 아닌 웨어러블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자에게 딱 맞는 시점에 개입하는 개인화된 적시 개입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다가 이탈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한 가치 입증 및 보상도 중요한데요. 이제 건강보험을 넘어서 이제 실사용 데이터 기반의 가치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하고 민간 보험사라든지 B2B 연계 모델을 발굴해서 사업성 또한 이제 입증하고 높여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현황 등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브이리스 VR이 이제 만들어가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출발점은 연구실이 아닌 바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찾아가는 상상 체험 버스나 또 여러 가지 실감 훈련 등을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대 규모로 발달장애인 대상 XR 교육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막대한 현장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교육 훈련 현장에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 의식이 자연스럽게 개발 동기와 비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는 학교나 교사 역량에 따라서 이제 교육의 어떤 품질의 편차가 크다라는 이제 한계를 저희가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정책이 단순한 어떤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이제 모토가 새로운 기술이 장벽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인간 중심의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자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VR에서 수집되는 비정형 행동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역량을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 평가,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맞춤형 선순환 구조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만들자라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걸어왔던 길인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초기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찾아가는 실감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니즈를 꼼꼼히 이제 발굴을 했고요. 이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기였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수요처 맞춤형 이제 VR 솔루션인 로드 투 휠마스터를 런칭해서 현장 중심의 이제 AI XR 융합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025년 이후 도약기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가상 융합 환경 내 행동 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 버티컬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완료했고요. 실제 발달 장애인 3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진행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이제 학술적 검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현장은 교사의 주관적인 관찰과 정성평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량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고요. 자립을 위해서는 사실 안전하고 반복적인 맥락 기반 훈련이 필수적인데 비용과 안전 문제로 실습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의 해결 방안이 바로 AI XR 융합 솔루션인 Do It AI인데요. Do It AI가 저희 솔루션의 이름입니다. 이 솔루션은 이제 단순히 가상 체험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이제 안전한 이제 VR 환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 시선, 반응 시간, 움직임 패턴 등 비정형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이를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버티컬 AI로 정밀 분석해서 개인의 사회적 역량을 이제 수치화하는 것이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임상적 유효성을 갖춘 디지털 치료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육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하고 사후 관리가 안 돼서 기기가 방치되는 이제 단발성 납품 구조였는데요. 저희는 두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컨텐츠 및 인프라 확산인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패키징, 저희 이제 XR 키오스크라고 하는 이 제품을 통해서 현장에 쉽게 도입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또 예산이 부족한 기관은 렌탈 모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2단계에서는 AI XR 기반 SaaS 구독 서비스를 이제 진행 중인데요. 단발성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에이전틱 AI가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난이도와 상황을 가변적으로 조절하고 정밀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독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장과 실제 요구사항들인데요. 저희의 수익 시장은 전국 200여 개의 특수학교와 수천 개의 특수학급 그리고 2천여 개의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이제 최근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정부의 예산도 디지털 대전환 기조에 맞춰서 확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많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개발을 요구하는 분야는 단순 교과 체험이 아닌 일상생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한 가상 환경에서 반복 훈련이 가능한 발달장애 특화 XR 컨텐츠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플레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역량 평가, AI 분석 리포트 수령, 개인화된 커리큘럼 추천, 실전 집중 훈련, 그리고 성장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완결성 있는 5단계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대다수의 특수교육 현장의 발달장애 관련 컨텐츠는 직업훈련이나 단순 체험형에 머물러 있는데요.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확장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 저희는 가장 수집하기 어렵다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임상 파일럿 실험을 직접 수행해서 독보적인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성 역량을 분석하는 버티컬 AI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연구실, 교육기업, 대교 등 다각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했고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타겟 고객층을 빠르게 확대하며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진입 성과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찾아가는 실감 교육을 통해 전국적 단위의 학교 및 기관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다져왔고요. 이렇게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교 에듀캠프 등 다양한 교육 지원청 및 특수학교와 솔루션 도입 및 확장에 대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 성과도 뚜렷한데요. 로드 투 휠마스터와 AI 솔루션인 두잇두잇 AI 등을 통해서 현재 3억 7천만 원 이상의 목표 시장 관련 매출을 달성하며 시장 구매력을 입증했고요. 또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로부터 국내 미분류 장애인 보조기기 분야에서 표준 VR 콘텐츠로 안정성 검증을 완료받아 제품의 공식력 또한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여드린 첨단 기술이 실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내는지 그 과학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특수교육의 핵심 기반인 응용행동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학습자가 가상환경에서 실제 환경과 유사한 몰입형 자극을 받으면 선택적 주의 집중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이제 다른 아바타의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단서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사회적 공감 능력이 자라날 수 있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한 실패 경험입니다. 현실에서는 위험하거나 시도하기 어려운 일들을 VR에서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실패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시스템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되어 최종적으로는 가상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일상생활로 전이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VR 기반 행동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개인형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학습자가 가상현실 컨텐츠를 플레이하면 머리와 손의 위치 및 속도, 눈동자의 움직임 같은 이제 다양한 행동 데이터와 이제 미션 성공 여부, 소요 시간 등 성과 데이터, 그리고 음성 데이터까지 다양한 로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도출이 되겠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핵심 피처로 선별을 한 후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공지능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인지와 사회적 역량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바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이제 직관적인 서비스 리포트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5단계 서비스 흐름도인데요. 단순한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맞춤형 역량 평가에서는 교사 감독 하에 학생이 VR 컨텐츠를 플레이하며 시선 처리와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수행 로그를 수집하고요. 2단계 AI 분석 리포트 수령에서는 분석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사회성을 수치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어서 3단계 개인화된 커리큘럼 추천을 통해서 추천 AI 에이전트가 난이도가 자동 조절된 최적의 훈련 플랜을 제안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4단계 실전 집중 훈련을 통해서 안전한 가상 환경 내에서 반복적으로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 성장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추적 데이터와 피드백이 교사와 학부모에게 환류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가 쓰기 어려우면 의미가 없겠죠. 저희는 사용자의 플레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웹 기반의 멀티제어 시스템 및 대시보드를 구현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미션 중 어려움을 겪을 때 원격으로 힌트를 주거나 강제로 재시작하는 등 유기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한 인공지능이 분석한 실시간 행동 지표가 시각화되어 제공되므로 교사나 상담사가 즉각적으로 중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시각, 청각, 촉각 등 단계별로 가이드를 제공하는 지능의 어댑티브 UI UX를 적용을 해서 자연스러운 난이도 조절과 성공 경험 누적을 지원합니다. 저희 솔루션의 가장 강력한 기술적 차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분석부터 추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인데요. 저희 시스템은 2개의 AI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분석 AI 에이전트는 학생의 행동을 단순히 수치화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음과 같은 이제 자연어 보고서를 생성을 하고요. 이를 이제 빈랜드나 CISA 같은 기존 임상 척도 점수와 연계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추천 AI 에이전트는 저희 최신 AI 기술 레그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현재 눈동자 움직임이 불안정한 이 학생은 과거 유사한 데이터를 가졌던 학생 10명의 사례를 참조할 때 거절하기보다는 도움 요청하기 미션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성취도가 30% 높았다라는 식의 이제 근거 기반 맞춤형 커리큘럼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제시합니다. 이제 효과 검증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저희가 교육용 훈련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치료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VR 행동 데이터를 실제 임상 지표와 연계해서 객관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이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사전에 SRS 사회성 반응 척도와 사회성 성숙도 검사 SMS를 진행해서 기초 지표를 확보하고 이후 AI 에이전트 기반의 맞춤형 중재 훈련이 진행되며 취약 영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난이도 조절이
일어나고 중재 종료 후에는 다시 임상 척도 검사를 실시해서 훈련 전후에 유의미한 지표 형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솔루션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이터 수집 및 효과 검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체 과정이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로 철저하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전통적 심리 검사 지표와 저희 VR 평가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임상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재 훈련 과정에서 이제 학습자가 VR 콘텐츠를 플레이할 때 발생하는 머리 움직임, 컨트롤러 궤적, 미션 수행 시간 등 이런 비정형 로그 데이터를 초당 프레임 단위로 수집하고 이렇게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AI로 분석돼서 궁극적인 맞춤형 리포트 생성으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발달장애인 34명을 대상으로 한 IRB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실효성과 의학적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저희 이제 핵심 전략입니다. 기존 교육 시장이 기기와 하드웨어를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단발성 구조였다라고 하면 저희는 고객과 기관을 데이터 중심의 사스 거점으로 재정의하고요. 지속적인 인공지능 기반 성과 관리와 역량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현황도 매우 밝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또 지방에 있는 해당 학교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특수학교에서 시연과 시범 수행을 완료하고 이제 정규 런칭 시 도입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핵심 기술인 버티컬 AI 기반 발달장애 역량 분석 기술에 대해서 국내외 특허 출원과 논문 발표를 완료했고요. 누구도 이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기술적 완성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및 유통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셀링 전략이라고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이미 직무훈련 프로그램인 로드 투 휠마스터를 보급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설치된 전국 수많은 학교와 기관에서 두잇두잇 AI 라이선스를 추가로 이제 저희가 보급해서 기기 도입에 대한 거부감과 비용을 낮출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업셀링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통망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라운 시큐어의 자회사인 라운 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제 플랫폼 홍보와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고요. 타겟 고객층의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교육기관 대교 에듀캠프와 공동 연구 및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일반 가정까지 서비스 타겟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스 VR의 이제 팀 역량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교육사업본부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개발본부가 긴밀하게 융합된 조직인데요. 대표인 저는 영상공학 박사 출신으로 이제 국내 최초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VR 부문 1호에 선정되는 등 오랜 기간 현장과 기술을 직접 아울러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현장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2024년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대상 우수상도 받았고, 2025년에는 특수교육 혁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기도 도지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KCL로부터 국내 최초 장애인 대상 표준 VR 컨텐츠 인증도 받았고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의 여러 편의 임상 논문을 게재해서 기술적 공신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공공기관, 그리고 임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그리고 솔루션 보급을 위한 대교 에듀캠프 등과 탄탄한 다자간 산학,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협력 네트워크를 완성했고요. 내부 인프라 역시 탄탄합니다. AI 개발을 위해서 서버라든지, 그리고 75대 이상의 뭐 HMD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VLX VR은 단순한 교육용 체험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이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로 장벽을 허물어가는 저희의 혁신적인 여정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의가 여러분의 사업 또는 학업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협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